지금 당뇨 때문에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있다면, 그리고 계란이 잘 맞지 않아 다른 음식으로 자꾸 대체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뇨와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지연 박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 계란을 피하려다 더 위험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눈 침침함, 다리 저림, 잦은 갈증 같은 신호가 조용히 시작되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계란보다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재료와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특히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크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대신 선택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것들이 사실은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주스나 제로 음료들도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혈당 관리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식사 순서, 조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노력하신 혈당 관리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며칠 전에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아주머니였는데 계란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단호박과 고구마를 하루 2번씩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밤마다 종아리가 뻣뻣하게 당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크게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재료들이 야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에 더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만 바꿨는데도 당 수치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 자연식품이라고 홍보되는 음식들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계란을 대체하려고 선택한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계란보다 훨씬 위험한 음식들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아주머니와 함께 식사 순서, 식재료의 종류, 특히 계란을 대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한 단백질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식후 졸림과 종아리 당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요. 이분은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탁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식사 순서 조절법만 모르셔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고구마와 감자, 단호박, 옥수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건강한 채소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른 탄수화물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밥과 거의 비슷하게, 어떤 경우엔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국내 대사건강 연구 자료를 보면 이 4가지 식품이 과일보다도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익혀서 먹으면 전분이 더 빠르게 분해되면서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죠. 제가 만났던 72세 박영만 님도 아침마다 고구마를 건강식으로 추가해서 드시면서 좋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식후마다 피곤함이 심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드실 때는 반드시 밥의 일부로 생각하셔야 해요. 밥을 먹으면서 고구마까지 추가로 드시면 탄수화물이 2배가 되는 거니까요. 이 음식들을 먹을 때는 식사량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뒤 마지막에 소량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힌 조리법은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이 4가지를 평소 채소로 생각하고 드시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빵과 가루로 만든 탄수화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쌀이나 통곡물을 그대로 먹는 것과 가루로 빻아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가루 형태는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국내 식후 혈당 변동성 연구를 보면 가루 탄수화물은 식후 1시간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드는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빵, 국수, 수제비, 전병, 이런 음식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정우님은 아침마다 통곡물빵을 건강하게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분표를 함께 확인해보니 실제 통곡물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제된 밀가루였죠. 통곡물이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분표에서 식이섬유 함량과 당 함량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빵 대신 밥을 드시되 백미보다는 잡곡을 섞은 밥 한 공기를 적은 양으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빵은 정말 편하죠.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혈당 폭등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빵이 편해서 자주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세 번째는 제로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로 음료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설탕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없다는 말만 믿고 마시면 오히려 장내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해외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장과 혈당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68세 서미화님은 물 대신 제로 음료를 자주 마셨다가 더 큰 갈증과 잦은 피로감을 느끼셨어요. 제로 음료를 끊고 물과 보리차로 바꾸신 뒤에 갈증도 줄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갈증이 날 때는 물, 보리차, 허브차로 대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로 음료를 고르실 때는 포장지 앞면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성분표 뒷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어떤 감미료가 들어있는지, 다른 첨가물은 없는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로만 마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젓갈과 장아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효 음식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젓갈과 장아찌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거든요. 지나친 나트륨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며 결국 당뇨 합병증 위험까지 높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장아찌류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임성주님은 반찬이 싱거워서 젓갈을 늘 곁들이셨는데 입마름과 갈증이 반복되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젓갈을 줄이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발효 음식을 드실 때는 한 끼의 소량만, 물이 당기지 않을 만큼만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활동량이 적은 시니어 분들일수록 나트륨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물이 많이 당기신다면 그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식사 후 물이 많이 당긴 적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건강 주스와 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이라는 말에 안심하시는데요.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천연 당분이 혈당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올릴 수 있어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과당이 급속히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폭이 커집니다. 과일을 갈아 마신 형태가 통째로 먹는 것보다 혈당 상승폭이 높다는 실험 자료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한도윤 님도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 드셨는데 공복 수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스를 끊고 과일을 씹어서 드시도록 권했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되셨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종이컵 한 컵 이내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 형태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꿀이라고 해도 당분은 당분입니다. 소량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도 건강 주스면 괜찮겠지 하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사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변화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국내 식후 혈당 관리 연구를 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게 혈당 변동성을 가장 안정시킨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노은채님은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식후 피곤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같은 양을 먹는데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생선이든 두부든 닭가슴살이든 상관없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순서를 지키려면 미리 반찬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먹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순서로 드시고 계신가요? 자, 여기까지가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탁 속 위험 요소 6가지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당뇨를 이기는 실천법을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면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식물성 식품 30가지 이상을 섭취하면 장 건강과 대사가 크게 안정된다고 합니다. 30가지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채소, 과일, 곡물, 콩류, 견과류, 버섯, 해조류까지 다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금치, 당근, 양파, 표고버섯, 두부를 먹었다면 벌써 5가지예요. 문제는 한두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면 미생물 구성이 단조로워진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반찬만 먹으시면 장내 환경도 단순해져요. 하루에 새로운 재료 5가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식재료를 늘려보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찾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가지 종류의 식물성 재료를 드시나요? 두 번째는 발효 음식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젓갈과 장아찌의 나트륨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발효 음식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김치와 제대로 만든 장류는 유익균을 늘리고 식후 안정감을 주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식품이에요. 다만 짜게 먹으면 이런 이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발효 음식을 드실 때는 소량을 곁들이되 물이 마시고 싶지 않을 정도만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치 한 접시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두세 조각 정도만 곁들이시고 된장찌개도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그실 때는 소금 양을 줄이고 발효 기간을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짠맛이 줄어들고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발효 음식 드실 때 짠맛이 강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가 계란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계란이 불편한 분들은 생선, 두부, 연두부,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고 흰살 생선인 대구나 동태도 좋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요리하기도 쉽습니다. 연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더 편하시죠.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은 기름에 굽는 조리법은 피하고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지방이 추가되고 칼로리도 높아지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면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는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발끝치기는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체 혈류가 개선되면 전신 순환이 안정되고 혈당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다리에 혈액이 잘 돌아야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발끝치기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총 20분 정도만 하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오래 하기보다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야외에서 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이나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걸으면 발바닥 자극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는 발끝치기를, 야외에서는 맨발 걷기를 섞어서 실천해 보세요. 이런 동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식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 다음날 공복 혈당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다음날 단 음식이 더 땡기고 식욕 조절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드는 시간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거든요. 저녁에는 밝은 화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수면의 질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밥을 슬기롭게 먹는 3가지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은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죠. 그런데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미 100%도 부담이 되고 잡곡 100%도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잡곡을 선택할 때는 너무 거친 재료는 가스와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와 잡곡을 1대1로 섞는 게 가장 좋아요. 현미, 보리, 귀리, 검은콩 같은 잡곡을 백미에 반씩 섞으면 식이섬유도 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식사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는 겁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밥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당뇨를 이기는 실생활관리법 완전 정리였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란이 불편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식탁의 실수와 그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전체 흐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음식을 채소로 착각하고 빵이나 제로, 음료를 안전하다고 믿고 드시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혈당은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루로 만든 음식들, 천연 당분이 들어간 주스와 꿀, 나트륨이 높은 발효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무심코 지키지 않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만든 발효 음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안전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조절하고 일주일에 30가지 식물성 재료를 다양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발끝치기나 맨발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매일 먹는 작은 음식들이 눈, 신경, 혈관에 조용히 부담을 주면서 침침함, 저림, 피로감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한 달 안에도 식후 피로감과 졸림이 줄고 혈당 곡선이 매끄럽게 안정되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느낌, 식사 후에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는 가벼운 몸, 밤에
종아리가 당기지 않는 편안함,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합병증 걱정을 덜게 되는 안도감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반찬을 미리 따로 준비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먹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란 대신 안전한 단백질을 찾으신다면 생선이나 두부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리 방법도 간단하고 혈당에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두부 반모 정도를 삶아서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거나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조리법과 식단 조합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리하면 유익균이 가장 잘 자라는지, 어떤 음식 조합이 혈당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